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줄면서 문을 닫는 학교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폐교를 지역 특색에 맞는 체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숙 충남도의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문을 닫는 학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충남 지역 폐교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10년 동안 이제 충남에서 폐교된 학교가 초등학교가 24곳, 그리고 중학교가 5곳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통폐합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폐교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여러 개 학교가 합쳐서 하나의 학교로 이렇게 이제 통폐합이 되면서 나머지 학교들이 이제 문을 닫고 그냥 이제 공간으로 빈 공간으로 남아 있고 이런 시설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사실 충남에는 5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초등학교가 120개 그리고 중학교가 45곳 정도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10년간 충남에서 문을 닫은 학교가 30곳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내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폐교가 진행이 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폐교가 사실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학생 수 감소입니다.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수 감소고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일어나는데요. 네. 그 60명 이하가 되면 전교생이 60명 이하가 되면 폐교를 좀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마을을 묶어서 하나의 학구라고 하는데 이제 학구에 계신 공동체, 지역 공동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논의하는데 이걸 지역 교육청에서 시군에 있는 지역 교육청에서 이제 중장기 학생 그 수용 검토를 좀 하게 됩니다. 앞으로 네. 학생 수가 늘어날 것인가, 인구가 늘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해서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간담회나 공청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60% 이상 찬성을 하면 폐교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폐교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폐교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폐교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제가 이제 50인 이하 소규모 학교가 120개, 초등학교가 중학교가 45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60인 이하라면 다 폐교가 돼야 되지만 지역 주민들이나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폐교를 통폐합을 결정하기 때문에 예, 반드시 60인 이하라고 그래가지고 폐교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또 학교가 결국에 문을 닫게 되면 이 폐교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매각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금방 매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이 폐교를 어떻게 교육으로 활용할 건가라고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해서 맞는 교육을 시설을 할 수 있다라면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그 시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의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임대를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공고나 수의 계약을 이제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냥 아무나 다 사고 자치단체라 해서 아무 사업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의해서 교육용이라든가 주민 복리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농업에 관련된 생산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어떤 문화예술 공간 이런 건전한 그런 사업들에 활용할 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 사업에 맞을 때만 임대를 하거나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바로 매각이 되는 게 아니라 수의 계약 또는 매각 또는 임대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사실 우선은 제일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묻죠.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목적과 맞으면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도 수의로 임대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자치단체에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공고를 통해서 이런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일반 주민들에게 예, 매각이나 임대가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런데 참 적지 않은 폐교들이 매각이 늦어지면서 좀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 또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폐교된 학교가 29곳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10년 동안 폐교된 곳이 29곳이고 이 중에서 이제 매각된 곳이 한 9곳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20곳 정도가 이제 빈 그 건물로 남아 있다라고 봐야죠. 근데 실제는 빈 건물로 남아 있는 데는 더 많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조사한 것이 10년간 29곳이지 그 이전에 폐교된 것들도 매각이 안 된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청양군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이라 제가 이제 이렇게 사례로 드는데요. 네. 2006년에 폐교됐던 이 백금초등학교가 사실 올해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동네 가운데에서 방치돼 있다시피 했고요. 그다음에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2009년에 이제 통폐합 두 개의 고등학교가 통폐합돼서 청양고등학교로 합쳐지면서 빈 건물이 이제 청양 시내에 남아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올해 이제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빈 건물로 있었다라고 보겠죠.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청양군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여러 가지 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두 개의 학교를 이렇게 사들인 금액이 58억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건 교육청 수입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도교육청에서는 또 도내 이제 폐교 같은 경우는 월 1회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뭐 무인경비 시스템을 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은 전담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뭐 백금초등학교 사례나 예를 들어 청양고등학교 사례를 보면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네. 뭐 그래도 아주 방치는 하고 있지 않지만 잘 관리되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다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 폐교를 전담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두거나 아니면은 자치단체에다가 위임해서 뭐 조금의 관리비를 주고 위임할 수 있게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좀 그 교육 사업이나 지역공동체 교육 사업이나 이런 목적에 맞는 걸로 무료로라도 사용하게 한다라고 하면 약간의 관리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면서 그렇다라면 지금처럼 흉물로 남아있지는 않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대안까지 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또 의원님께서는 늘어나는 폐교를 활용해서 충남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제도권 교육, 그러니까 학교가 통폐합이 되고 그 교육의 여건이 더 나빠지죠. 이제 이런 걸 지켜보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교육 환경이 좋으면 사실은 도시에서 이사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도권 교육에서는 무조건 학생 수가 줄어들으면 그거에 기준에서 학교를 이제 통폐합하려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부가 좀 방침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학교 같은 경우는 과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이나 생태나 환경이나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자연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농촌 지역에 폐교되는 학교들을 폐교를 시키지 말고 이런 형태의 특수 형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실은 학교를 운영을 한다라면 도시학교 학생들이 뭐 유학 형태로 해서 와서 6개월 동안 머물다가 갈 수도 있고 교육과정을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이런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과정을 운영을 하되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들은 뭐 농산어촌 유학센터라든가 이런 학교를 좀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학생 환경교육센터 그리고 뭐 학생 농사학교 사실 사라지지 않을 직업 중에 농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생명산업이고요. 그럼 이런 어떤 학생 농사학교 그럼 난 그런 게 관심 있다라고 하면 6개월 동안 와서 도시 학생들이 농사학교에 다니면서 정규과정하고 정규과정 외에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고 또 학생 숲체험학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저는 우리가 이제 천연기념물에 이런 것들은 주로 농어촌 지역에 있는데 와서 그 이름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뭐 미호종개라는 물고기가 지구상에 유일하게 여기 대한민국에만 살고 그게 또 충남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미호종개 생태하천 학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역사와 문화와 이런 부분들을 좀 저는 관심을 두고 교육부가 좀 큰 관점에서 봐서 이런 것들을 농촌 지역의 학교로 폐교를 시키지 말고 특성을 살린 초등학교 과정으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폐교가 늘어나지 않고 그다음에 농어촌에도 사람이 살 만한 곳 그리고 아이들에게 내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기능 기춘을 하는데 학교
교육을 걱정하지 않는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농어촌이 돼야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농어촌은 이 공익적 가치를 많이 또 가지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식량만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생태도 기후도 여러 가지 환경도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공동체를 유지해가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폐교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폐교가 되기 이전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는 좀 특색을 살린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내봤습니다. 네. 뭐 일종의 교환학생 제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또 폐교를 새로운 체험학습 공간으로 만든다면 이 새로운 학습 공간이나 관광지로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내 관광여행을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체험이나 교육 중심으로 많이 찾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넓은 공간들, 막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교실들을 좀 활용해서 야영이라든가 이런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그런 뭐 관광 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청양군 같은 경우는 이제 영등포구에서 대치초등학교를 사서 학생들 이제 야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도 좀 바꿨거든요. 네. 이런 시설들 그리고 또 장곡사 천년고찰 장곡사 입구에 있는 이제 그 칠갑 초등학교 분교 같은 경우는 또 백제의 이제 토기 가마를 좀 전시하고 그런 뭘 만들어 보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 체험 공간으로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좀 해서 수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청양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가 굉장히 학교 규모가 크고 금액이 커서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었는데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으로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해서 충청남도와 청양군이 현재 그 시설들을 좀 앞으로 해나가서 아마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 할 것으로 그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조만간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도 또 새로운 모습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실제로 다른 지역의 폐교 활용 성공 사례들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충남 도내에 보면 이제 그 폐교가 많이 된 학교를 활용해서 충남도 교육청에서 유치원의 여러 가지 체험 시설을 지금 이제 이렇게 남부권, 북부권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동안은 특수교육에 조금 소홀을 했다라면 소홀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려웠죠. 폐교되는 학교들을 활용해서 특수학교들을 좀 설립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학교 생활에 적응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또 그런 어떤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 같은 경우는 뭐 창작 예술촌을 만들기도 하고 논산 같은 경우는 그 상상마당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만들기도 하고요. 뭐 당진에는 뭐 샘물 마을 예술학교 이런 다양한 학교들 하고 그다음에 또 학교가 이제 좀 넓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교육장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금강 생태 이렇게 학습장이라든가 뭐 공주 북캠프라든가 이렇게 좀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려면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빈 건물로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해서 어떻게 보면 아직 발굴되지 않은 보물창고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이나 또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고 달라져야 할까요? 이 폐교에 관한 이제 권한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폐교를 이용해서 다양한 부분들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주민들도 하고 싶어 하지만 이 폐교를 사들이려면 대금이 사실은 금액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건물값 따로, 토지값 따로, 거기에 딸린 뭐 시설들, 그다음에 나무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용으로 이제 되거든요. 근데 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이 시도교육감이 이 폐교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무료로 줄 수가 없잖아요. 각각의 기관들을 달리하고 있으니까 도교육청에서는 돈을 받고 이제 매각을 최대한 가격을 높이 받으려고 하는 거고 자치단체는 이걸 쓰고 싶어 하지만 또 그런 어떤 과정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현재 이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감님한테 하고 권한을 주되 저는 교육부나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 기초자치단체, 특히 농어촌 지역에 있는 이 폐교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하거나, 어차피 다 정부의 재산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폐교가 딱 결정되고 나서, 폐교가 결정되기까지는 이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결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폐교를 어떻게 쓸 건가 하면 몇 년간의 공백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흉물스러운 모습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예측이 되는 폐교라면, 할 수 없이 예측이 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이런 데서 다양하게 어떻게 지역 교육 공동체를 좀 활용할 수 있을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학생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을 어떻게 쓸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서로 사급하려면 비용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제 농어촌 지역의 폐교에 대해서는 좀 비싼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기초자치단체나 지역교육청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대안으로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정부의 역할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네, 또 학교는 그 지역이나 마을의 중요한 자산이기도 한데요. 이 폐교가 예상이 되는 시기부터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학교는 사실은 가장 큰 기관이었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뭐 운동회도 하고 뭐도, 지금도 사실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면 또 다 지역 주민들이 가서 축하도 해주고 함께 참여도 하고 뭐 이런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지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었으니까, 그리고 마을에서, 이 마을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이제 작은 마을이 아니라 면단이라든가 군 지역 정도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지역 교육 공동체와 그다음에 지역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교육 공간이라는 그런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서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운영하게 하고 제대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데요. 이걸 같이 논의를 좀 여러 기관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여러 기관들이 뜻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도 밝혀주셨습니다. 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셨잖아요.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학생 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금 보면 50명 이하의 이제 학교가, 소규모 학교가, 초등학교는 120곳, 중학교는 45곳. 결국은 뭐 얼마 몇 년 안에 이제 지금도 계속 통폐합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충남도 교육청의 중기지방재정 교육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보면 2024년까지 이렇게 보면 서북부권, 그러니까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런 데들은 학생들이 좀 늘어날 거라고, 인구 유입이 있으니까 보지만, 네.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은 더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사실은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기초자치단체, 지역교육청, 충남교육청 그리고 충청남도가 함께 이 학교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좀 충분히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산촌유학센터로 할 수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도시 학생들도 와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6개월,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돌아갈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해주시죠. 네, 저는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문제가 결국은 지속 가능한 농산어촌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의원이 된 이후에 2019년 6월하고 올해 2020년 6월에 이제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남교육감 도지사님께 질문을 좀 드렸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우리 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함께 고민을 해서 이 교육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농어촌 지역의 교육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를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충남도 교육청 그리고 정부가,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시도교육청이 함께 논의를 좀 해서 우리가 지금 사람이 사는 농어촌, 그리고 교육이 살아있는 농어촌, 이런 지속 가능한 농어촌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김명숙 충남도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렸을 때 학교 괴담이라고 해서 밤 12시가 되면 학교에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괴담이 학교마다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운영 중인 학교도 그런데 폐교라는 단어가 주는 인상은 훨씬 스산하죠. 그런데 최근 이 폐교를 풍성한 체험 공간으로 꾸민다면 학교 괴담도 옛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